민호 씨,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당신 곁에 서 있으면서도 자꾸만 짐이 된다는 생각만 들어요. 사람들 눈치, 지나간 기억들, 이 모든 게 저를 자꾸 뒤로 끌어당깁니다. 은주 씨,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저는 한 번도 당신을 짐이라고 느낀 적 없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제 고독이 사라지는데요. 하지만 남들 시선은 어떡하죠? 다들 뭐라 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이제 그냥 혼자 살라고. 남들의 말은 파도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나누는가예요. 은주 씨, 당신이 제 삶에 와준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감사해요. 인생의 마지막 길,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우린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걸어가 주실래요? 네, 민호 씨.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을게요. 이야기의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씨는 올해 65이에요. 교직에서 은퇴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죠. 아, 참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셨대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함께 늙어가리라 생각했던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평생을 함께한 반쪽을 잃는다는 건 참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민호 씨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을 텐데요. 그래서 민호 씨는 결정을 했어요.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간 거죠. 작은 집 한 채를 얻어서 말이에요. 아이들은 다 도시에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말이에요. 민호 씨의 하루 일과를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바다로 나가시는 거예요. 갯벌에 나가서 조개도 줍고 바닷바람도 맞고 말이에요. 참 신기하네요. 이 나이에 갯벌에서 조개를 줍다니.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손에 흙이 묻고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올라도 말이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조개를 주워서 집으로 돌아오면 민호 씨는 또 뭘 하실까요? 책을 읽으세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시니까 책 읽는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문학책도 있고 역사책도 있고 가끔은 요리책도 꺼내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해질 무렵이에요. 저녁을 먹고 나면 집이 너무 조용해지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말이에요. 여보, 오늘 갯벌에서 조개를 이만큼 주워왔어. 당신도 한번 읽어봐.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럴 때면 민호 씨는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곤 하셨어요. 파도 소리가 유일한 대화 상대였던 거죠. 밤이 깊어질수록 그 적막감은 더 무거워졌어요. 혼자 먹는 저녁밥, 혼자 보는 뉴스, 혼자 누우는 침대.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는 건가? 가끔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전화도 하고 가끔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의 외로움까지는 달래주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민호 씨는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그러나 외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어요. 마치 바다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말이에요. 바다는 참 좋긴 한데 너무 고요해서 때로는 그 정적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했어요. 특히 밤이면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민호 씨는 아직 몰랐어요. 곧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이었어요. 민호 씨가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가는데 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요. 무료 요가 교실 개강,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요가라.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평생 몸을 쓰는 운동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익숙하셨거든요. 하지만 요즘 허리도 자주 아프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서 뭔가 몸을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마음먹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민호 씨는 회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다들 우리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으셨지만 자세가 곧고 눈빛이 또렷한 분이셨어요. 나이는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활기가 넘치시더라고요. 요가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깐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민호 씨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오늘이 첫날이에요. 반가워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민호 씨도 어색하지만 대답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아니에요. 저도 몇 달 전에 내려왔어요. 아,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해남댁이라고 불러요. 바다에서 일하거든요. 해남댁. 본명은 은주였어요. 나이는 62, 민호 씨보다 3살 아래였죠. 요가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두 분 다 처음이라 그런지 동작이 어색하셨어요. 가끔 균형을 잃어서 휘청거리기도 하고 몸이 안 따라주니까 웃음이 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이고, 이 늙은 몸이 말을 안 듣네요. 은주 씨가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참 밝고 예뻤어요. 민호 씨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두 분은 자연스럽게 함께 나오게 되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이었는데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더라고요. 시원하네요. 운동하고 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은주 씨가 팔을 쭉 펴면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서 그런가 기분이 좋네요. 두 분은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가 먼저 물어보셨어요. 해남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해조류 작업장에서 일해요. 미역이며 다시마며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말리고 포장하는 일이죠.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은주 씨의 말에는 씩씩함이 묻어나왔지만 민호 씨는 뭔가 다른 것도 느꼈어요. 눈빛 깊은 곳에 감춰진 슬픔 같은 것 말이에요. 저는 교사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곳으로 내려왔고요. 아, 선생님이셨구나. 그럼 책을 많이 읽으시겠네요. 은주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책 읽는 걸 좋아해요. 혹시 은주 씨도? 저는 잘 못 읽어요. 글자가 작으면 눈이 아프고 그래도 가끔 읽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호 씨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은주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서울에서 혼자 지내다가 이곳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으셨지만 민호 씨는 뭔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관에서 헤어질 때 은주 씨가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혼자 하는 운동은 작심삼일인데 같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좋네요. 민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 씨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새로운 인연, 그것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통하는 분을 만났다는 기쁨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민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외로움도 조금 덜한 것 같았고요. 이후로 민호 씨와 은주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요가 수업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졌는데 점점 수업 후에 함께 차라도 한잔하게 되었죠. 마을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말이에요. 사실 찻집이라고 해봐야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조그만 가게였지만 두 분에게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민호 씨는 어떤 책을 즐겨 읽으세요? 은주 씨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요즘은 주로 소설을 읽어요.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못 읽었던 것들을 지금 읽고 있죠. 부러워요. 저는 책을 읽고 싶은데 눈이 침침해져서. 아, 그럼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큰 글씨로 된 책을 빌려드리든지요. 민호 씨의 제안에 은주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그럼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민호 씨는 은주 씨에게 책을 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필집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소설도 빌려드렸죠. 은주 씨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민호 씨, 바다 일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요? 갯벌에서 조개만 줍지 말고 진짜 바다 일을 말이에요. 바다 일이라면요? 미역도 따고 다시마도 따고 물론 처음엔 어렵겠지만 배우면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보람도 있고요. 민호 씨는 조금 망설였어요. 평생 육지에서만 살았는데 바다 일이라니. 그런데 은주 씨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민호 씨는 은주 씨에게 바다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미역을 따는 것도 서툴고 말이에요. 하지만 은주 씨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손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야 해요. 억지로 당기면 뿌리까지 뽑혀서 안 돼요. 아, 이렇게요? 맞아요. 금방 늘었네요. 함께 바닷일을 하고 함께 바닷가를 걸으면서 두 분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새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친구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두 사람 말이야. 요즘 자주 같이 다니던데? 맞아. 어제도 해변에서 같이 걷는 걸 봤어. 아니, 저 나이에 뭔 사랑이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편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남자랑. 이런 말들이 은주 씨의 귀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점점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은주 씨가 민호 씨에게 말했어요. 민호 씨, 우리 좀 만나는 걸 줄일까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민호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드디어 찾은 좋은 친구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은주 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은주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민호 씨는 그런 은주 씨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은주 씨,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한가요?
다른 사람들 시선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행복인가요? 민호 씨의 말에 은주 씨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도 너무 눈에 띄게 다니는 건 좀. 결국 두 분은 조금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계셨죠. 며칠 후 민호 씨가 혼자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멀리서 은주 씨가 보였어요. 은주 씨도 민호 씨를 봤는지 잠시 멈춰 섰다가 다른 길로 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민호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은주 씨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이에요. 두 분이 거리를 두고 지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유독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은주 씨는 평소처럼 해조류 작업장에서 일하고 계셨는데요. 작업장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바다에서 따온 미역과 다시마를 씻고 말리고 포장하는 일을 하는 곳이죠. 보통은 안전한 곳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작업장 한쪽 벽에 선반이 무너져 내렸어요. 바람 때문에 건물이 흔들렸고 무거운 선반이 견디지 못한 거였어요. 은주 씨가 소리를 지르며 급히 몸을 피했지만 떨어지는 무거운 상자에 어깨를 맞고 말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어깨와 팔에 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었죠. 은주 씨, 괜찮아요? 동료들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급히 마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서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은 푹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민호 씨 귀에 들어갔을까요? 마을이 작다 보니까 금세 소문이 퍼진 거죠. 해남댁이 작업장에서 다쳤다더라. 많이 다쳤나? 글쎄, 병원에 실려갔다던데. 이 말을 들은 민호 씨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은주 씨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민호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은주 씨가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팔에 붕대를 감고 어깨에도 파스를 붙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은주 씨, 괜찮으세요? 민호 씨가 헐떡이며 들어오자 은주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고 했어요. 민호 씨, 어떻게 여기까지?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많이 아프세요? 민호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와 표정을 보니까 은주 씨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괜찮아요. 큰 부상은 아니래요. 하지만 은주 씨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아픈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감정 때문에 말이에요. 민호 씨는 은주 씨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은주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때 은주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 저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안 좋은 소리 듣게 되고 차라리 제가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주 씨의 말에 민호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은주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빨리 마음을 열었나 봐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은주 씨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안감,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은주 씨의 손을 더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은주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이 넘었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보내야 하나요? 은주 씨가 민호 씨를 바라봤어요. 저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민호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렀어요. 그리고 은주 씨, 인생의 후반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더 단단해집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민호 씨가 은주 씨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당신과 같이 걷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이 말을 듣고 은주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이 터져나왔어요. 민호 씨, 저도 그래요. 저도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하고 행복해요. 두 분은 그렇게 병실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자신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민호 씨는 그날부터 은주 씨를 돌봐드렸어요. 병원에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끼니도 챙겨드리고 약도 챙겨드리면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이제 두 분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진짜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은주 씨의 부상이 나은 것은 봄이 막 시작될 때였어요. 3월 말쯤이었나요? 바닷가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나무들도 새싹을 틀어내고 있었어요. 은주 씨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두 분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함께 텃밭을 가꾸는 것이었죠. 민호 씨, 우리 집 뒤쪽에 빈 땅이 있어요. 거기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뭘 심을까요?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어야죠. 김장용으로요. 두 분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들뜬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농협에 가서 씨앗도 사고 모종도 사고 농기구도 장만했어요. 텃밭 만드는 일이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땅을 파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으악, 이 땅이 왜 이렇게 단단해요? 민호 씨가 호미질을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말씀하시니까 은주 씨가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 해조류 일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조금씩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만 하면 돼요. 은주 씨의 말대로 두 분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텃밭을 만들어 나갔어요. 오전에 한두 시간씩 몸이 힘들면 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까 제법 텃밭다워졌어요. 고랑도 만들고 씨앗 뿌릴 자리도 정리하고 말이에요. 드디어 씨앗을 뿌릴 수 있겠네요. 두 분은 씨앗을 뿌리는 날을 정말 기다려 하셨어요. 상추씨, 무씨, 배추씨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이 씨앗들이 자라서 우리 밥상에 오르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 손으로 직접 키운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씨앗을 다 심고 나서 물을 주는데 민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은주 씨, 우리도 이 씨앗들처럼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늦게 심었지만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는 거 말이에요. 우리 사랑도요. 은주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러게요.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곱지 않게 보던 분들도 점점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저 두 사람 열심히 농사짓네. 그러게.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부지런하면 뭐 어때? 우리도 저런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두 분이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고, 두 분이 참 보기 좋네요. 서로 의지하면서 사시는 모습이 말이에요. 이장님의 말에 두 분 다 얼굴이 빨개지셨지만 마음은 뿌듯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여름이 되니까 텃밭에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어요. 상추는 파랗게 자랐고 토마토도 빨갛게 익어가고 고추도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잘 자랐네요. 우리가 이렇게 잘 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분은 자신들이 키운 채소를 보면서 마치 자식을 보는 것처럼 뿌듯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채소들로 만든 반찬들 정말 맛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키웠으니까요. 어느 저녁 두 분이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죠. 민호 씨, 제가 이곳에 내려온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은주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걷는데 은주 씨가 갑자기 멈춰 서시더라고요. 민호 씨, 저 약속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약속이요? 이제 우리 같이 늙어가요. 외로움 대신 서로를 안고서요. 은주 씨의 이 말에 민호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요. 우리 함께 늙어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두 분의 약속이 이어졌어요. 두 분의 인생은 늦게 핀 꽃처럼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늦은 건 아니었죠.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소중한 사랑이 가능한 나이였어요.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처럼 두 분의 사랑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분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런 동반자가 있어서 참 좋겠다는 부러움의 눈으로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닷가의 동행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어떠셨나요? 민호 씨와 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혼자서 외롭게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민호 씨와 은주 씨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돌봐줄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